안녕하세요. 부동산 백과사전입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를 보다 보면 이런 말이 자주 눈에 띕니다. 바로 불타는 서울. 서울 집값이 다시 불붙고 있다는 뜻이죠. 최근 몇 달 사이 서울 곳곳에 아파트 실거래가가 뛰고 사라졌던 매수 심리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2024년 동안 침체기를 겪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이제는 바닥을 찍고 본격적인 반등에 들어선 걸까요? 오늘은 지금의 서울 부동산 흐름을 지역별로 분석하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원인을 살펴본 뒤 하반기 시장의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흐름의 본질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승 중심지는 어디인가? 서울 아파트 시장의 회복은 전 지역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독 몇몇 지역에서 거래가 터지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서울 전체 시장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크게 네 축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 3구, 도심 3구, 강북 유망지역, 재건축 기대지구입니다. 첫째, 강남 3구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시장이 반등하는 지역은 언제나 이 세 곳입니다. 올해 2분기 들어서 강남구 개포동, 서초구 반포동, 송파구 잠실동 등 대표적인 재건축 중심 지역에서 거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포동의 DH 아너일즈는 5월 4월 실거래가 기준 34평형이 35억 원에 거래되며 매물 호가는 40억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저점 26억 원 대비 약 9억 원이 올랐습니다. 반포자이 35평형도 45억 원 후반대 거래되고 레미안 퍼스티지 등 반포동 일대도 34평형이 40에서 45억 원 수준의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강남권 핵심 단지의 바닥 신호가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도심 3구인 마포, 용산, 성동, 이른바 마영성입니다. 이 지역은 강북권 프리미엄 입지로 분류되며 한강변 신축이나 재개발 후 입주한 아파트들이 중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1, 성동구 성수동의 갤러리아 포레, 마포구 공덕동의 삼성 레미안 등이 있습니다. 이 지역들의 공통점은 한강 조망권, 도심 접근성, 고급 수요 기반을 모두 갖췄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용산 정비창 개발이나 성수동 준공업 지역 재편처럼 개발 호재도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강북의 유망지역으로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입니다. 한때 서울 외곽으로 취급받았던 이 지역들도 최근 들어서는 가장 빠르게 반등하고 있는 축입니다. 노원, 도봉, 강북의 신축 아파트들은 33평형 기준 6억 후반에서 7억 초반의 실거래가를 형성하며 2억 원 정도의 갭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지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이문 휘경 뉴타운이나 상계동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기대감이 붙은 지역들은 중장기적 상승 기대도 큰 편입니다. 관악구와 금천구 역시 강서선 연장, GTX 비추가역 신설 기대감으로 개발 테마를 타고 매수세가 점차 유입되고 있습니다. 넷째, 재건축 기대 지역인 양천, 강서, 동작입니다. 목동은 올해 5월 재건축 안전진단이 2차 심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양천구 신정동, 목동 일대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에도 불구하고 30년차 이상의 노후 단지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동작구 흑석 뉴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석구 구역 등 주요 정비지구에서 조합 설립과 인허가가 속도를 내고 있고 강서구는 김포 골드라인 혼잡 해소, GTX 비연계 교통망 확장 등 광역철도 호재가 작동하면서 거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왜 지금 서울에서 다시 이렇게 불이 붙은 걸까? 2023년부터 2024년 중반까지 서울 아파트 시장은 사실상 침체기에 들어서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경기 불확실성, 고점 피로감, 전세가 하락 등 복합적인 악재가 겹쳤죠. 하지만 2025년으로 들어서면서 하나씩 복구되기 시작한 조건들이 지금의 서울 반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금리 안정과 유동성 회복 기대감입니다. 서울시장에 돈이 돌기 시작했다는 신호, 바로 금리에서 나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는 동결 기조에 들어갔고 2025년 들어서는 한국은행이 이날을 시사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제 금리가 더는 오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퍼지면 가계대출, 전세대출, 중도금 대출 모두 심리적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세대출과 중도금 대출의 동시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확보가 수월해졌고 일부 투자자들도 다시 시장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금리라는 족쇄에 묶여있던 수요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 그게 바로 지금의 서울입니다. 두 번째, 정비사업 가속화와 공급 부족 우려입니다. 서울은 공급이 제한된 시장입니다. 그나마 새 아파트가 나오는 유일한 경로는 바로 정비사업, 즉 재개발과 재건축이죠. 그런데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됐고 초과 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도 일부 해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목동, 상계, 흑석, 이문휘경, 반포 일대 등에서 정비사업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6만 호 이상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대부분 장기 계획일 뿐 당장 1년에서 2년 내 입주할 새 아파트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의 수요가 새 아파트가 있는 지역 그리고 곧 새 아파트가 될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공급 불안은 서울 상승장의 가장 중요한 밑바탕입니다. 세 번째, 정책적 신호와 수도권 주도 성장 전략입니다. 서울은 항상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025년 대선 이후 수도권 중심의 개발 공약이 강화되었고 특히 서울 도심복합사업, 사전 청약 확대, 재건축 속도 제고 등이 정부의 핵심 정책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은 나왔지만 체감되는 공급은 없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건 공급 계획의 공백이 크다는 뜻이고 지금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신호입니다. 결국 이러한 정책과 시장 간의 괴리는 서울 핵심지의 상대적 희소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세가 회복과 갭투자 심리의 복귀 현상입니다. 요인은 전세입니다. 전세 시장이 회복되면 매매 시장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2023년 말까지 크게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는 2025년 현재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북 신축 아파트나 강남 핵심지 전세가는 코로나 시기와 유사한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전세 가율이 높아지면서 갭 투자 접근성도 좋아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거주 수요를 넘어서 투자 심리까지 자극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가 비싸니까 차라리 사자 혹은 전세 끼고 들어가면 매매 리스크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서울 곳곳에서 실제 매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리, 공급, 정책, 전세 시장까지 서울 부동산의 4대 축이 모두 반등이라는 신호를 동시에 보내고 있는 지금 서울이 다시 불타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매우 구조적이고 예측 가능한 흐름이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울 부동산 시장의 실질적인 분위기는 어떨까요?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역시 실거래 데이터입니다. 2025년 상반기 서울 아파트 실거래는 1월과 2월에는 한산했지만 3월부터 점차 회복 조짐을 보이더니 4월과 5월에는 전월 대비 40% 이상의 거래량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4월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 건수는 8,029건, 이는 2023년 저점기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이상 회복된 수치입니다. 특히 거래 증가가 두드러진 지역은 말씀드렸던 강남 3구와 마포 용산 성동, 그리고 노원 강북 도봉 등 강북 지역 신축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거래가도 오르고 있을까요? 정답은 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체결된 거래가 기준으로도 상승 중입니다. KB와 한국부동산원 등 주요 기관의 중위 가격 지표는 2025년 3월부터 서울 전체 평균 매매가가 반등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5월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은 0.5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매물이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2월까지는 시장에 적체된 매물이 꽤 많았지만
4월부터는 매도자들이 호가를 올리며 매물을 거두어들이고 있고 실제로 거래 가능한 실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이건 곧 시장 심리가 매도자 우위로 전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팔기보단 조금 더 기다리자는 분위기 속에 매수자는 오히려 조급해지고 거래는 빨라지는 이른바 심리의 반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서울시장이 뜨거운 분위기를 보이는 가운데 2025년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 예상될까요? 우선 주목해야 할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여부입니다. 2025년 하반기 중 한 차례 이상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리면 대출 여건이 개선되고 매수 심리가 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간소화와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추가 논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업 속도 가속은 기대 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총선 이후 부동산 정책 조정도 변수입니다. 2025년 6월 대선 이후 수도권 공급 정책이 다시 정비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단기 투자자라면 이미 오른 강남보다는 초기 재건축 진입 단지나 분양권 투자가 유리합니다. 흑석, 이문휘경, 목동 일대의 초기 단계 단지로 전세가율 높은 곳 중심의 갭 매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실거주자라면 지금은 무리한 고점 매수보다 신축 분양 예정지 또는 신규 입주 아파트 중심으로 접근하고 생애 최초 신혼특공 등 청약제도 활용을 적극 고려합니다. 구축이라면 학군, 입지 확실한 중위권 단지를 노리는 전략이 좋습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공급 부족과 정비사업 확산에 따라 5년 후, 10년 후 서울의 지도 바뀔 지역을 선점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창동, 상계, 수색, 증산 등 정비 예정지, 성수 준공업지구 등 입지보다 계획에 투자하는 관점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은 다시 불타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언론의 수사적 표현이 아닙니다. 실거래가와 매수 심리, 그리고 거래량이 모두 2021년 고점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지역이 오르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 중심의 상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서울 안에서도 기회의 문이 열리는 곳과 이미 많이 오른 곳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과열된 지역에 뒤늦게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올라갈 지역을 먼저 보는 눈이 이제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서울이 불타는 지금 그 불꽃 속에서 기회를 볼 것인가 아니면 피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